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유익한 보험 정보들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똑같은 보험은 NO! 나를 위한 맞춤 보험.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보험도 맞춤 시대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맞춤 보험, 나만의 보험. 이게 오늘의 주제에 맞는 거죠? 네, 맞춤 시대. 네. 그러니까 보험을 나에게 맞춰라는데 사실 보험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뭐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보험은 뭐 자기의 병력도 있고 집안 내력도 있고 경제 사정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보험을 똑같이 가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이제 나의 몸에 맞추는 복장처럼 네. 양복처럼 내 몸에 내 경제 사정에 보험을 맞춰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맞춰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세 만기라고 요새 저희가 보험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준비를 하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필요한 담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에 따라서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는 사실 사람의 위치,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살에 막 취업한 남성의 경우 어떻게 딱 맞게 보험을 드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막 취업한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생활이 빠듯합니다. 아하. 보험료를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달에 보험료 5, 6만 원 내는 것도 손을 벌벌 떨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기초공사를 좀 탄탄하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정도는 본인이 이 보험에 대해서 또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 동안 내가 낸다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잘 내는지를 따져본 후에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이제 가족들을 구성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또 여유가 있을 때 이 기초공사를 해놓은 걸 뼈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근데 이제 30대 이제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도 꼭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그냥 돈만 내면 되지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장을 들여다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뭐 거의 다 키운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좋을까요? 뭐 노후를 이제는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연령대의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내가 아파서 자녀분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아니면 아파서 너무 오래 살아서 또 폐 아유, 끼칠까 봐 네. 이 두 가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들여다봤을 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대에 가입하신 상품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보험들의 만기는 보통 70세 혹은 80세가 최장 만기예요. 그래서 이 연령대의 가입자분들도 만기가 너무 짧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보장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그래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장 기간을 7, 80세에서 100세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했던 특약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나온 특약이 또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처럼 100% 보장이 넓게 된다든가 또 당뇨병도 옛날에는 당뇨 합병증만 보장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당뇨병 진단 자체만 받으면 이제 보장을 받는다든가 또 그 외에 또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과거엔 또
중증 치매 이상만 보장받았지만 지금은 경증 치매 같은 것도 보장이 되는 이런 좋은 특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 같은 것도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보장 기간과 내용 같은 것들 다 이제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시는 게 홈쇼핑으로 나온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건 좀 어떤가요? 홈쇼핑 상품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부각돼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점만.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좋은 장점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점은 깨알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단점을 다 알고 숙지하고 가입하기는 어렵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개인의 그 어떤 건강 상태나 다른 보험들과 어울리는지에 고려하는 사항이 전혀 없이 그냥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갱신형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추가로 가입할 때 싸다고 막 가입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험 혹은 전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홈쇼핑을 가입한다?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이라도 들은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딱 맞는 맞춤 보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가요? 인터넷은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건 자동차 보험이에요. 좀 더 싸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과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거에 대한 그 보험료 차이는 이 설계사분이 이제 설계를 해주다 보면 이 사업비에 그분에 대한 수당이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로 따지고 보면 내가 직접 가입하는 것과 설계사분 통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는 건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해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험으로 손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보험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고지 의무입니다. 보통 인터넷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체크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 처리 지급 방침이라고 해서 이걸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냥 귀찮나요? 네. 동의 다 체크하고 전체 동의하고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넘겨버려요. 내가 디테일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넘기고 그냥 손쉽게 가입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그냥 덜컥 가입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는 갱신형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20년 동안 보험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20년 갱신이고 10년 동안 보험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10년 갱신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늘 방송에서 뇌혈관, 뇌출혈, 뇌졸중,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암 진단비는 어떤 보험사별로 뭐 보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라고 왜 이렇게 계속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딱 들여다봤을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고 가입금액 설정한 다음에 보험료 계산한 다음에 보험료만 보고 괜찮네? 덜컥 가입시켜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보장받으려고 꺼내봤을 때 보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입 아프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넷 보험이 좋으면 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홈쇼핑 보험이나 인터넷 보험 같은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는 사람을 만나서 가입하는 게 꺼려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입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걸로 이제 뭔가를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 보험이라는 게 상담을 하려고 설계사분들 만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상품 좋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할 수 있고 그랬다 하더라도 뭐 며칠 있다 또 연락 오고 며칠 있다 또 연락 오고 1년 있다 또 연락 오고 계속 내가 싫은데도 연락을 받는 그런 귀찮음이 싫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게 미안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일반 설계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조언들은 좀
좀 참고를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보험을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들도 있어요. 뭐냐면 상품을 이제 만들어지고 이걸 판매를 할 때에 좋다라고 하는 보장들은 뭐냐면 가입자들한테는 발병 확률이 높은 사고에 대한 보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보험료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면 이거 너무 비싸다. 마치 그냥 쉽게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이거는 비싸니까 조금만 더 저렴한 거 이러다 보면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만기가 짧아진다거나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으로 가입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문가의 조언 그게 가입 권유는 그냥 좀 정중히 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여러 군데 좀 받아보신 다음에 변별력을 조금 키우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C님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터넷 보험과 그다음에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읊어드렸을 때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암 진단비 1억에 지금 MC님 연령대에서 20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면서 5만 원이면 됩니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1억에 이게 5만 원. 오류에 빠지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왜 괜찮잖아. 누가 들어도. 네, 그렇죠. 솔깃해지는데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만 20년, 얘기해줬잖아요. 20년 동안만 보험료 안 바뀐다. 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20년만 내면 5만 원씩 내면 1억 보장받는 거네. 이게 아니라. 20년 납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보험료 한 푼 변동되지 않고 5만 원씩만 내시면 암 진단비 1억을 보장받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 20년 동안만 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20년 갱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0, 30대이신 분들이 꼭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전문가의 조언이 나쁜 거는 없으니 그 말에 대한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보험은 꼭 보험 전문가와 상의 후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보험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팩트로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 팩트 체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과연 오해일지 진실일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첫 번째 팩트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좋다. 어떨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가 두 분, 그리고 중간 입장이 한 분이세요. 각각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너무 다 X만 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모를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30세 만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서 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 그냥 30세 될 때까지만 책임져 주면 되지 뭐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태아보험이 원래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세, 120세 만기도 있습니다. 아, 태아보험인데도?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기에는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 뵈면 신혼부부들을 만나 뵈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서 크게 반박은 못 합니다. 요새 뭐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보험이라는 것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장기간 무리하게 가입해놓고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면은 손해를 발생하니까요. 네. 근데 단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30세 만기로 딱 준비를 해놨다가 요즘 소아 당뇨 많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 들어보는 질병도 있을 거예요. 모야모야 개두 수술. 아니면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혈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건데 요즘 애들한테 많이 발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습관 때문에 10대에도 혈압이 옵니다. 좀 미국과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데 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요새 비만인 10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혈압이 와요. 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세가 되기 전에 보통 생식기 질환, 산부인과 치료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들은 만약에 30세 만기를 채우고 나서 내가 다시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최근 5년이내 입원 수술 치료력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제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다라고 해서 선택권이 많은 게 아니라 과거 치료력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보장의 만기는 조금 길게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요새 90세 만기, 80세 만기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태아보험을? 네. 어. 뭐 10,000원, 20,000원 좀 아껴보시겠다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영유아 사망률을 제외하면 10세 미만인 아동들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의 연령대는 몇 세일 것 같으세요? 아, 지금이 100세니까 더 늘어나겠죠. 145세예요. 올해도 산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80세, 90세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80세 만기는 100세 만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하고 그쵸.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크면 다시 보험을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만기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척추, 디스크 관련해서 질환들은 요즘에 그냥 컴퓨터 많이 하고 학생들 많이 앉아 있다 보면은 다들 와요. 직장인들도 오고.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게 좀 제약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실손보험이나 진단비를 가입할 때 디스크는 뭐 죽을 질병이 아니니까 뭐 크게 아픈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좋아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20, 30대의 가입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좋고 이런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30세 만기 혹은 15세 만기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성인이 됐을 때의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면은 된다는 뜻은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이 곧 수입의 창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또 내다가 또 하나의 상품을 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또 사업비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입자한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길게 어렸을 때부터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태아보험이 아직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잖아요. 이 아이를 100세 만기로까지 해주려면은 와 보험료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보장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 사실 다르기는 한데 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위험률이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비싸게 가입이 됐었긴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올해는 좀 바뀌어서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의 보험료 수준으로 한 5, 6만 원대로도 가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성별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네. 태어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기준으로 좀 보험이 바뀌었어요. 그럼 한 20년만 내면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가기에 따라 달라요. 뭐 15년, 20년, 25년, 30년 이건 선택가기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작게는 5, 6만 원대, 많게는 15만 원, 20만 원대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적절한 보장을 가져가면서 부족함 없이 그래도 병원 갔을 때 치료받았을 때 뭐 보장 안 되는 거 없게끔은 하려면 보통 태아보험 기준으로는 6만 원, 7만 원 선인데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0세부터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은 한 최소 한 8, 9만 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네. 성인 보험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있을 건 있다라는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처럼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만 안 생각해 주세요. 되는구나. 아, 또 혼났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체크 제가 혼나가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팩트체크 확인해 볼게요. 보험은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보다 쪼개서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좋다.
어떨까요? 투자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뭐 담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험은 어떨까요? 의견 들어주세요. 네,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중간 하나 다 의견이 지금 달라요.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쪼개서 가입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보험회사에 저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 안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구분이 되면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을 최근에 많이 가입하고 보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또 종합보험 안에는 특약들이 한 회사당 100개가 넘는 게 다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럼 그 100개 안에 특약들이 다 특약이 차지하는 보험료들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회사가 측정하는 위험률이나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관심 있어하는 치매 보장, 간병 보장, 그리고 암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입원비, 수술비, 실손의료비까지 회사별로 각각 측정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몰아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하면 조금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좀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세모를 했는데 네네. 그 연령에 따라도 다르고 그 가입하고자 하는 보장의 크기에 따라도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마치 저희를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딱 누르면 답이 딱 나올 것 아하. 같은.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 이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보험료 비교나 이런 걸 해드릴 때 그때그때 다 해봐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추천드리는 보험회사나 상품들이 다르고 그리고 가입자가 무슨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안을 찾아드리는 보험회사나 상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해서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들었지만 가입자의 그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답이 다 틀리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험을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그건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험을 갖다가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한 보험에 다 가입해서 이제 적절하게 그 보장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보통 영업을 하실 적에 한 사람한테 딱 해주고 다음번에 다시 갈 일이 없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쪼개는 거예요. 암보험 따로, 실비보험 따로, 이대질환 따로, 수술비 따로 해가지고 처음에 왕창 몇십만 원 가입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몇만 원짜리 살짝 가입시키고 6개월에 가서 또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아이고. 자꾸 실적을 늘리는 이런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보험에 다 집어넣었으면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올 거를 쪼개면서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여러 회사나 여러 상품으로 가입하다 보면 이제 관리가 안 돼요. 내가 어떤 게 아팠는데 이게 어느 보험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병폐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보험사에다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개 쪼개는 것도 좋지만 어떤 회사의 실적 같은 걸 위해서 일부러 쪼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팩트체크 살펴볼게요. 실비보험은 예전 보험이 무조건 더 좋으므로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예전 보험이 좋다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어떨까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중간 한 분, X가 두 분이네요. 네, 한 분씩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전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장 내용은 좋은 건 맞아요. 100% 보장해주니까. 맞아요. 뭐 1억 원 한도, 5천만 원 한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통원비는 많게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 가입한 회사의 상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실손의료비 보험이 최근 거는 왜 착한 실손의료비다라고 하냐면 물론 100%를 다 보장해주진 않지만 갱신 주기도 예전 거는 5년, 지금은 1년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근데 실손의료비의 가장 큰 문제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되는 폭이 과거 거는 너무 높고 현재 거는 정부 주도하에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을 못 올리게끔 책정되는 보험료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만 내면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갱신율이 높냐면 과거 실손의료비가요.
의료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의료 쇼핑, 실손 의료비. 보통 우리가 그 대학병원 말고요. 개인 병원, 동네 병원에 딱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있는 이런 상담 실장들 있죠. 실손보험 박사예요, 박사. 아, 네네. 이거 하시면 이거 청구되고요. 이렇게 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다 알려줍니다. 그럼 하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미용 목적으로 뭐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영양제 주사 그냥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야, 그렇게 부럽네. 되는 거고. 근데 저도 이렇게 화면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어. 척추 질환이 다 있으니까 도수 치료를 도수 받아야지. 받는데 예.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 자꾸 권유를 합니다. 어허.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받아도 될 걸 10번, 20번 받게 합니다. 실비 되니까. 그렇죠. 응.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MRI, CT 누구나 다 찍어보거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병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입원했을 때 MRI, CT 찍는 게 실비에서 더 크게 보상받아요. 입원하세요. 안 아픈데. 그죠? 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검사 받으려고 입원한 건데 알지도 못하는 나의 병명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고가 돼버립니다. 아.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실손의료비 갱신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손보험 중에 이 세 가지는 별도의 특약으로 빼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놨고 이런 걸로 인한 의료 쇼핑이 남용되다 보니 실손의료비 갱신율이 과거 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그냥 5년 갱신형과 1년 갱신형, 5년 갱신이 더 좋지. 5년 단위로 보험료 바뀌니까. 그리고 당연히 100% 보장이 더 좋지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장단점을 구분을 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실손이 뭔지를 계산해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네요. 그래도 100억 주사 이런 거는 부럽다. 네. 근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실비보험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보험료 인상 때문에라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착한 실비보험 갈아타셔야 되고 네. 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이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그 치료만 받으셔가지고 보험금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문제는 이 실비보험이 예전 보험이 무조건 좋으니까라고 이미 세뇌가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설계사분 너무 이렇게 떠들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제발 좀 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가지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 속지 마시고 예전에 실비보험이 나한테 좋은지 네. 뭐 병이 많으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갈아타는 게 훨씬 저렴하고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꼭 그 객관적으로 따져봐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을 추려서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좋다던데 정말 맞아요? 이런 궁금증들 있으시다면요,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딱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사례자분은 네. 한 3, 4년 전쯤에 보험이 실효되셨던 분인데 아이고. 예, 요거를 이제 다시 부활시킬까, 네. 뭐 새로 가입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어떤 S생명사 설계사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다 하셨다가 네. 좀 약간 그래도 의문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아보신 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험회사 회사나 상품만 봐도 대략 어떤 보험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가입하려는 보험은 그분이 원하는 보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보험이셔가지고 일단 스톱 이렇게 말려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전 보험사를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좀 건강하셔가지고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체질이셨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보다는 그냥 이참에 새롭게 가입하자라는 분이셨던 거예요. 네. 사실 실효를 부활시키려면 또 이것도 목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실효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3, 4년 됐는데 네. 실효가 만약에 되잖아요. 보통 보험회사에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2달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네. 무효보다는 기능의 상실을 하게 되는 건데 실효에 대해서
된 그 달에 바로 부활을 신청하면 미납된 2달의 보험료만 내면 그냥 바로 다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부터는 신규 가입 조건과 똑같아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자, 이제 그럼 3달째면 3달째 내야 되죠. 그러면 이분은 3년이라고 따지고 보면 36개월치를 다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규 가입하는 것처럼 심사도 받아야 되고 물론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요. 그래서 실효에 대한 부활을 하는 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하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고 두 번째 S생명의 권유를 받았던 상품들을 들여다보면 네. 불필요하게 주계약이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 보험료만 크게 차지하고 나머지 특약은 3년 갱신형에 80세 만기에 암에 대한 보장 범위도 좁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려서 신규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을 추천해 주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한 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실효를 경험을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안을 찾아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시청자님, 사례자님, 뭐 과연 이 보험을 뭔가를 가입을 해서 향후 뭐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5년에서 20년은 납입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보험료 수준이 시청자님한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20만 원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다행이셨던 게 40, 50대 가입자, 그러니까 연령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보험 하나도 없는데 한 10만 원대의 보험으로 전 가입하고 싶어요. 아니면 10만 원 안쪽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 연령에 필요한 보장만큼 그래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 보험료쯤은 저희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다행히도 이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는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건강하시기도 하고 도와드리는데 어렵진 않았고요. 최근에 이렇게 가입을 막 하려고 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려드릴 수 있었다는 점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손해보험사 2개를 활용해가지고 네. D손해 이제 무해지 통합보험하고 M손해 통합보험에다가 그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넣어드렸는데 이 2개로 좀 나눈 이유가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 보험사에 충분히 보장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개 보험사를 합쳐가지고 뇌혈관 질환도 한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씩 집어넣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1천만 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집어넣고요. 이제 암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실비보험하고 이 진단 작업만 했을 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 회사에 2, 30만 원 정도밖에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개 보험사에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를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해서 3대 진단 진단비하고 수술비 정도를 2개 회사에 나눠가지고 좀 충분하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중복 보장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앞서 전문가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남자 또 여자 그다음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령별로 내가 필요한 담보를 구성을 할 때, 필요한 특약들을 가입을 할 때 이 보장에 대한 한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사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중복 보장을 받게끔 보장을 똑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안이나 아니면 가입 제한을 할 때 유념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운전자 담보 딱 그거 3가지만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혹시라도 그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억 원 한도까지 보장되게끔 도와드렸고요. S생명을 통해서 이제 제안받았던 상품이 보험료 수준이 18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생명보험사에만 가입을 하게 됐으면은 아마 이런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 이렇게는 가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보험료는 17만 375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생명보험사로만 가입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 범위
정의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붙잡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생명보험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사가 안 좋고 손해보험사로 보장을 준비하세요라고는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인데 사망 보장이 필요한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다음에 중증 상태에 빠졌을 때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이 치매보험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후 자산을 준비할 때 연금보험 또한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는 목적에 따라서 보험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보험사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결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상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왕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 따져보고 정말 든든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 만나볼게요. 어떤 분인가요? 18세의 자녀,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이제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셨다고 해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S화재 엄마맘 쏙 드는 자녀 보험 97,025원, 오. S화재 건강보험 U 플러스 7만 원에서 월보험료 167,025원으로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뭐 좋은 보험들 같아요. 네. 네, 엄마 맘에 쏙 드는 자녀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예.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고 만기 시에 이제 100% 환급이 된다고 하여 그냥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30세 만기였다. 아하. 그리고 새롭게 보완했던 S화재 건강보험 U 플러스 7만 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해서는 이 소외감, 그러니까 조금만 지급해 주는 걸로 별도로 네. 구분이 돼 있었고요. 요즘은 근데 다 소외감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크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생명보험사도 좋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생명보험사를 욕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생명보험사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또는 대장 전망내암을 소외감으로 구분을 지어서 암보험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4천만 원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입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보험사 전체적으로 소외감으로 구분되는 건 딱 4가지예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보장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보장 범위는 손해보험사가 넓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S화재 건강 플러스 화재잖아요. 네. 근데 남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돼 있죠. 어허.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보험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런 보장에 대한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들이 대부분 다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 관련 특약을 제외해서는 3년 갱신이에요. 나이가 18살이죠.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인가요? 많이 82년을 오르겠다.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지 리모델링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셔서 납입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이제 만기가 30세 만기로 짧았기 때문에 이 보험과 추가 보완했던 보험이 100세까지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미성년자의 자제분께는 앞으로 더 길게 볼 수 있게끔 비갱신형 담보를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L손해보험의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원래 기존에 S화재에 있던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게 1,000만 원씩 들어 있기는 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1,000만 원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으로 나머지를 보완을 했는데,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보장이 좋다고만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뭐 이렇게 중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른 데로 한다거나 해서 2개 회사 3개에서 하는 거를 좀 꺼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고려를 해서 그러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씩은 좀 부족하니 그 밑에 단계의 보장으로라도 보완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서 그 밑에 단계의 진단비로 조금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0년 납만하실 수 있게끔 변경을 해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했잖아요. 근데 20년만 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족력이 좀 워낙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납입 기간 중에 질병에 발병할 수 있는 확률까지 좀 걱정을 하셔서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비싸게 내고 계셨어요. 그 통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요거를 단독 실손보험으로 해서 4,845원으로 보험료를 굉장히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 보험료 월 16만 7,025원 내고 계시던 걸 7만 1,341원으로 보장은 넓게 길게 바꿔드리면서 납입기간 20년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야. 100세까지 돈 다 내고 그다음에 이거 20년 리모델링한 20년 납으로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차이가요. 만약에 기존 거를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해서 가져갔으면? 100세까지 돈 낸다고 했을 때 갱신율 전혀 반영 안 하고 12억 내요. 12억. 갱신율 반영 안 했는데 네, 10억. 이런 차이점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갱신형 네.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아, 진짜 네. 팩폭 제대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자분 리모델링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보면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련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증권도 당연히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증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께도 두껍고 글씨도 너무 작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 증권을 낱낱이 파헤쳐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증권 해부학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증권부터 보시면요. 50대 후반의 남성분 보험 가입되어 있는 증권이에요. 네. 근데 증권을 딱 보셨을 때 MC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아니, 저게 사실 지금 모니터에 뜨는데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찡그리고 보면은 뭐 갱신형, 3년, 뭐 15년 이런 숫자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기서 또 갱신형 옆에 최대 100세, 최대 80세 단어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또 뚜려져라 봐야 돼. 네. 글씨가 도대체 약관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네, 보이네요. 네, 저 말이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 무슨 뜻이냐면 3년, 15년 갱신형 옆에 괄호하고 최대 100세라고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3년 단위, 15년 단위로 돈은 계속 오르고 당신은 80세, 100세까지 돈은 계속 내셔야 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그거를 친절하게 가로 열고 저렇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되게 어마무시한 말인 것 그러네요. 같죠. 계속 네. 돈 내라? 아. 네, 여기서 주보험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 이외암이 3천만 원, 유방암 또는 자궁암이 1,200만 원, 전립선암이 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암에 대해서 쪼갠 거예요, 보장을. 이게 남성분이니까 사실은 유방암은 되게 관계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네. 남성분들한테도 유방암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보장 범위가 문제인 거죠. 남성분들 생식기암,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600만 원밖에 안 해준다라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갱신형도 문제지만 암에 대한 보장 범위도 좁은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비갱신형의 보장 범위 넓은 걸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빨리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증권 만나볼게요. 또 어떤 증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증권하고 비슷한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네. 특이하게 이제 갱신이 안 되는 보장들도 섞어서 눈에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니까 중대한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래에 주보험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이라고 한 그 주계약에 대한 해석 내용이 있어요.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인데요. 네. 이거를 중대질병 또는 장기요양 상태가 됐을 때의 일부를 선지급해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특이한 사항은 이걸 일보험 기간에는 사망을 보장해주다가 중대질병 걸리면 이 중대질병을 지급해준다라고 돼 있고 이보험 기간에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1보험 기간에는 사망을 해주고 이후에는 뭐 보장을 안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맞아요. 어머. 일보험 기간이 아래 보시면은 제1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1보험 기간은 80세 이전, 2보험 기간은 80세 이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80세 이후에 어떤 질환의 중대질환이든 간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정말 디테일이 숨어 있었네요. 사실 증권에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봤는데 이제는 눈이 좀 번쩍 뜨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증권을 보시게 되면 갱신형을 피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주보험 아래에 무실손질병, 무실손질병 특약 뭐 2가지가 돼 있고 무실손 상해 특약이 또 2가지로 돼 있어서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30만 원, 5천만 원, 30만 원. 이게 이제 실손의료비예요, 실손의료비. 그래서 실손의료비 이 특약은 갱신을 피할 수 없는 특약이므로 갱신형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외의 특약들은 아래부터 보시게 되면 무고도장애, 무기초응급 특약, 무재해장애, 무재해, 무정기, 무 리빙케어, 야 이거는 갱신형이네요. 아무튼 그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재상해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보험을 가입할 때 질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 비갱신형에 대한 특약들이 다 재상해 관련해서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이것 또한 80세까지만 해준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 가장 중요한. 네. 예, 이거 20년 납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계약이 20년 납으로 돼 있고 그 밑에 특약들은 여러 가지가 3년 최대 80세 100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이거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설계사분이 잘못 얘기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숨겼는지 모르지만 이거 20년만 내면 끝나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끝나죠 하고 딱 있었더니 그때부터 보험료가 또 오르면서 계속 내야 돼요. 계속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아이고.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함정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설명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거 이제 가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앞으로 2, 3년만 내면 끝나는데 이걸 왜 리모델링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알려드리면 그때서야 놀라세요. 그래서 보험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그게 맞는 거죠. 옛날에 자기가 분명히 설계사분한테는 이거 20년만 되면 끝나라고 들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내 증권을 펼쳐보시고 나는 20년 뭐 10년만 내면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봤더니 이렇게 3년 뭐 최대 100세 이런 게 써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갱신형 특약이 대부분 그 보험 안에 증권이 특약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갱신형으로 만들고 비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갱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증권을 열어보셔가지고 내 증권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연락 주셔가지고 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지를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증권 해부와 코너를 통해서 증권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그러니까 증권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어딘가에 고이 모셔둔 증권 한 번만 꺼내서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이 눈에 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걸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